글로벌하게 공헌하고 기존의 사회활동을 계속 강화하고요. 그래서 짧게는 이와 같은 계획들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도부터 이제 액션을 해나갈 건데요. 그 재능 기부라든가 저희가 V스쿨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 상대로 이제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년에 실버넷 같은 데랑 같이 해보면서 이런 실버 그룹하고도 이런 세대하고도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실버넷과 전략적인 관계를 해서 좀 더 이쪽으로 그래서 그 가장 어린 계층하고 가장 실버 계층을 같이 하는 이런 계층으로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희 아카데미 이것도 결국 전문가를 계속 양성해야 되고 뭐 보안 전문가도 부족하지만 이쪽도 전문가가 상당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하는 분들도 더 많은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저희가 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활동들 무엇보다 직원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철수 연구소 사회공헌의 미래는 어떤 일회성 단순성한 이런 기부가 아니고 그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 예, 동아일보 정진욱 기자입니다. 이번에 의장님께서 조식 기부한 그 부분이랑 이게 이제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거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고, 물론 의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보통 의장님께서 그런 뜻을 개인적으로 하실 때도 저희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이 안철수 연구소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이신고 또 그 정신을 여기에 담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주자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1년 전부터 고민했던 것이고 당연히 의장님도 저희 이사회 의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알고 계시고 저희가 이걸 좀 더 조직화돼서 체계화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엄밀하면서 그것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많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런 것을 하되 저희가 이런 사회공헌팀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또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지만 완전히 뭐 한나처럼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독립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할 수 또 저희 직원과의 연계, 저희의 관련자들과의 연계,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역량, 뭐 아까 뭐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협력 관계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에 안철수 연구소의 해외 진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들 내용들도 많은데요. 대표님께서도 4분기부터는 좀 일본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내년에 해외에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느 정도 커지고 있고 숫자가 나올 수 있으면 숫자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네,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을 지금 뿌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11월에 한 반 이상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에 가 있었고 내일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랑 틀린 것은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적어도 뭐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CEO가 가서 뭘 하든지 오면 기약을 크로스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산업이 이런 좀 덩치가 큰 또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건 사실 오히려 물량들이 딱딱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브랜드도 중요하고 안철수 연구소 한국에선 유명하지만 안랩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액티비티를 하고 지금에서 가트너 같은 데는 저희가 같이 일을 해서 많이 저희를 이제 노출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앞서 저희 부사장님이 영입된 것도 배경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사업 부문에 이제 부사장님이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담당하시고 저는 이제 해외 쪽에 좀 더 포커스. 그래서 그동안 해외를 가려고 해도 결국 차별화된 제품, 그 다음에 경쟁력인 제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금년에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해외 인력, 글로벌 인력들을 해서 이런 세일스 킷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성돼서 갈 것이고 내년 뭐 RSA도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계일보 엄영준인데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아까 뭐 이사회 승인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가 사회공헌에 쓰이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네, 일단 시작은 인력 규모가 한 3명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뭐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나 좀 엮으려고 그러고요. 엮은 다음에 우리가 그 기획 업무를 아마 상반기는 주로 할 것 같습니다. 기획 업무를 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버넷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금년도에 계획됐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실적이 이제는 그 있고 해서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예산 정도라서 따로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계획을 봐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나 그러면은 아마 그 별도로 예산 계획을 잡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아주 시작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공헌 전문가 조선일보 이인목입니다. 사회공헌 전문가 아카데미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랩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모르겠거든요. 네.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면 뭐 이게 물리적 공간도 필요한 거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도 필요할 텐데 그럼 이거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뭐 장소는 일단 이 장소로 쓸 거고요. 앉아 계신 이 장소가 저희가 여러모로 교육장, 저희가 뭐 그 기존 사업, 보안 사업도 아카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활용했고요. 생각을 해서 고민했던 것이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교육장으로 할 곳이 있고요. 저희가 판교 사업에서 그런 교육 사업은 좀 교육에 대한 사업은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교육이 없다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저희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 저희가 알기로는 해외에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전에서 고문하시는 실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또 담는 것이 또 결국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구심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는 또 그런 교육에 대한 많은 노하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담아서 전문가로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육성하려고 합니다. 네. 이 계획을 1년 전부터 잡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사실 그 구체적인 수치가 좀 예전부터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까 질문에 대답을 조금 얼버무리셔서 네. 재차 질문을 드리면 사회공헌팀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인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고 네.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원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학생 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예.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미 쓰고 있는 아까 그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들 예산이 꽤 큽니다. 근데 부서별로 좀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일본 마케팅 부서, 일본은 커뮤니케이션 팀, 일본은 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모아야 됩니다. 지금 모아서 그걸 결국 이미 들어가서 쓰고 있던 것들을 좀 모아서 별도로 이제 편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더 큰 예산은 그 수억 단위로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고, 인력은 일단 3명으로 시작하려고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년 전부터 얘기했다는 것은 1년 전부터 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회공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고민도 하고 의장님과 많이 대화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을 나눴었고 언젠가는 이게 어느 때냐 이제 그런 것에서 고민을 했고 금년 말 정도 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로드맵 정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계획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계속 이제 확대하신다는 게 부분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썼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지금 솔팅하는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까 기관하고 하는 거, 영리법인과 하는 거, 그다음 저희가 스스로 한 것들이 일부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예산처럼 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터링을 해내야 되거든요. 필터링을 해내고 누가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